전기차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떠오르는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기에 이르는데요. 2013년에는 수소전기차 넥소를 선보였고 2016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2021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한 아이오닉5를 출시하며 끊임없이 무에서유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지만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시중에 있는 차들을 수리해주는 아도 서비스라는 정비 공장으로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로 정식 출범한 뒤에는 미국의 포드나 독일의 벤츠 자동차의 부품을 가져와 라이센스 생산하는 회사였거든요. 이렇게 외제차 부품을 받아 차를 만들던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우리나라 제1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을까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불러달라던 다정한 우리의 친구. 오늘의 이치 스토리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찐 역사는 1967년 현대자동차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훨씬 전인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당동에서 쌀가게 경일상회를 운영하던 정주영은 1940년 3월 서울에서 가장 컸던 정비업체인 경성모터스에서 일하던 이씨의 권유로 자동차 수리공장인 아도서비스라는 곳을 3,500원 주고 인수했는데요. 정주영은 아무리 큰 고장이라도 3일 이내에 다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수리한다라는 가치를 내걸며 손님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렵지 않은 수리여도 날짜를 늘려서 공임을 더 받거나 일부러 대충 고쳐서 한 번 더 정비소에 오게끔 하는 관행이 퍼져 있었거든요. 완벽한 수리를 추구했던 아도 서비스는 초기부터 일감이 쏟아져 들어와 개업 20일 만에 인수 잔금을 갚을 만큼 공장이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정주영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에게 느닷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개업한 지 20여일 만에 사고가 발생해요. 공업사 직원의 실수로 공장이 불이 나 공장이 탔거든요. 이후 정주영은 신설동 뒷골목의 조그만 공터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지만 1940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물자 조달을 위해 기업 정리령이 떨어지자 종로에 있던 일진 공작소에 강제로 합병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주영은 뜻하지 않게 아도 서비스를 정리하게 됐고 해방 이후 미군이 일본 재산 일부를 불화할 때 대지 200여 평을 받아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하며 자동차 정비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정주영의 동생인 정세영이 1967년 정식으로 현대자동차를 설립해 자동차 제조업을 시작했고 1974년 현대자동차 서비스까지 세우게 된 현대차는 자동차 수리 사업에 다시 발을 담궜고 이쯤부터 자동차 자체 개발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부사장 조지 텀블을 영입하고 1974년 7월부터 1억 달러의 공사비를 투자해 연간 5만 6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종합자동차 공장 건설에 돌입하는 등 자체 모델 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이후 1976년 자동차 공업에 자립화를 선언한 뒤 고유 모델인 포니를 시작으로 소나타, 그랜저 등 많은 자동차를 출시해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독자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인데요. 2003년 현대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브랜드 외에 독립적으로 내세울 고급차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포드나 GM, 폭스바겐 등 전부 자기 회사의 이름을 뺀 고급 브랜드로 재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현대차는 신규 브랜드 네임을 제네시스라 지으며 이 브랜드로 출시할 첫 고급 준대형 세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대침체 여파로 자동차 시장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현대차는 고급차 브랜드를 론칭하려던 계획을 살짝 틀게 됩니다. 일단은 현대차 하에 차량 브랜드로 출시를 하고 기를 모아 이후에 단독 브랜드로 성장시키기로요. 하지만 제네시스를 현대차 브랜드로 출시하기에는 고급차에 대한 포지션이 너무 애매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대형 세단 에쿠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겹치는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차는 그 답을 너무 간단하게 내려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립니다. 에쿠스를요? 시원하게! 제네시스 고급화 전략을 위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에쿠스를 과감하게 단종시키고 네이밍 코드도 에쿠스의 차명을 따 에쿠스의 EQ를 사용하며 에쿠스의 후속작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시작했죠. 그렇게 1세대 제네시스를 출시한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새로운 브랜드를 위한 내부 역량 축적에 주력했고 그 결과 자동차용 강판 자체 개발, 자체 강성, 주행 성능, 디자인 등에서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 단독 브랜드 론칭 직전에 출시된 2세대 제네시스는 탄탄한 뼈대를 바탕으로 5대 기본 성능이라 불리는 동력 성능, 안정성, 승차감, 정숙성, 내구성과 디자인을 글로벌 명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5년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준비한 제네시스가 단독 브랜드로 론칭한 뒤에는 G90, G70 등 세단 차량 출시로 소비자들에게 고급차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이후 GB70, GB80 등 세단을 넘어 SUV 라인까지 확장하며 럭셔리함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에 이릅니다. 2021년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자동차 브랜드 중 현대자동차, 기아와 함께 상위권을 유지하며 잘 나가고 있죠. 지난 9월 30일, 제네시스는 브랜드 네임을 건 최초의 전기차 GB60을 발표하며 럭셔리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서브 브랜드인 아이오닉도 준중형 세단인 아이오닉6, 대형 SUV 아이오닉7 출시를 예고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탈내연기관에 대비하고 있고 기존에 출시하던 내연기관 자동차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승차부터 주행, 하차까지의 전 과정에 인간 중심 개발 철학을 반영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라는 자사 슬로건에 맞게 소비자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다정한 내 친구를 외치던 현대자동차의 마스코트, 아기자동차 싱싱이가 있었습니다. 광고 속에서 싱싱이는 어렵고 힘들 때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나의 삶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했던 이 아기 자동차처럼 현대자동차는 그 언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